보고서는 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결합으로 지금 승인이 나오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고요. 이 조건부 승인에서는 통합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운수권을 LCC에게 재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인천과 울란바타르 노선을 타 항공사에게 배분했던 국토부가 있기 때문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자,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은 좀 적은데 이게 올해 1월부터는 타격을 좀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외여행에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해외로 갔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공휴일마저도 6월달까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7월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항공입니다. 오히려 좋아 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부합이고 영업이익은 27% 상위입니다. 화물 운임에 대한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계절적으로 항공화물 성수기이고요. 그다음 벨리카고 공급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벨리카고 자체가 그 여객기의 그 뭐죠? 그 짐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객기 자체가 운항이 좀 중단이 되면서 벨리카고에 대한 이 공급 제한도 좀 걸려서 운임이 좀 상승을 하게 된 것도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해상물류 수요가 항공으로 또 전이가 되면서 또 여기도 물량이 많아지고 운임이 높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작년에 해운주가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항공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네, 하지만 주가 힘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독점 노선을 배분배되면은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과연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했던 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1년 안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지만 잠재적 리스크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발표가 또 언제 날지 모르고 또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승인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승인은 해줄 것 같지만 이 공정위에서 아무래도 재분배할 그 공산이 좀 크고 그렇다면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다른 주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41,000원이고요. 여기 43,000원. 네, 그래서 여기도 가파른 상승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재편된 항공시장의 유일한 FSC로서 프리미엄을 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거 역시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뭐 인수되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마이너스 봤던 이제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쇄시키려면 아직 한참 좀 걸릴 거고 또 이제 대한항공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화물 여기까지 많이 늘렸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LF 97%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효율성을 중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운임 상승이 더 탄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F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탑승률, 탑재율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실으면서 화물기를 공급을 좀 덜하면서 많이 실게 하면서 효율성을 중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량으로 때려서 많은 횟수로 왔다 갔다 한 게 실적에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지 않고 그다음 진에어 같은 경우에 국제 여객 회복 지연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입니다. 하향.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것이 좀 희박하다라고 되어 있고 재분배 되더라도 그래서 진에어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회복은 뭐 좀 멀리 있다. 적자 지속이고 LCC 독점 노선이 재분배된다면 제주항공도 수혜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장거리 여객기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만큼 조금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현재 주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쉽고 그다음에 TA항공 같은 경우에 여기도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는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뭐 프로테이지로 치면 사실 상한가 정도이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9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영업지소 적자 지속을 하고 있고 10% 하향이 됐고 오미크론이 1월 달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합 항공사 운수권 배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거리 여객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 3월 2월부터 자 그래서 TA 항공 점유율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주가 이제 흐름을 좀 보긴 하겠지만은 또 먼저 살짝 조금 보면 이게 TA 항공에 대한 그거겠죠? 여기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것일 거고 3,000원에서 하락을 했다가 점차 상승을 했다가 위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주춤하면서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위드 코로나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사실 5,000원권까지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제 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3,000원에서 5,000원 주가당 한 2,000원 정도 수익이 좀 날 거라고 보고 그럼 거의 50%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분배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TA 항공을 들어가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추가 그 상승 추가 그 승인 발표들이 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또한 4분기 실적이 실제로 나고 또 이제 우려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적 부담감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1분기에 대한 실적이 5월 달쯤 발표될 거라서 기업 승인이 그 전에 아마 나겠죠. 그러면 TA항공을 들어가더라도 나쁘진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실적이 좀 안 좋게 그 4월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여객끼리 재분배 받으면 와 좋아지겠다 기대감이 생기겠는 걸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항공주 중에서는 TA 항공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조금 적당한 금액으로 본인이 손절할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부터 보시겠습니다. 차트. 네 대한항공 네,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래도 여기 하락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온 거. 네 요거는 조금 고무적이긴 한데 요
하락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상황은 사실 그렇게 밟진 못합니다. 네, 밟진 못하고 여기도 뭐 딱히 뭐 재물을 뭐 보더라도 사실 뭐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죠. 그래도 실적 발표가 나는 2월에는 상승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만약에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하락을 하겠죠. 그건 좀 아쉬운 얘기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주가가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상황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다음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 일봉, 주봉, 월봉. 그래도 예전에 엄청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다시 한번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했지만 재무 보시면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죠. 탄식이 별로 나아진 상황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여기 너무 안 좋네요. 월봉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다른 주가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 좋네요. 여기도 재무제표 정말 안 좋습니다. 미쳤습니다. 거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도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나머지 기업들은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오늘 뭐 약 광부합 정도. 여기도 주가상으로 정말 많이 내려갔고요. 공모 이제로 해서 상장을 했을 때 상장가보다 굉장히 낮은 반토막 정도 난 금액이라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2배? 100% 정도 한번 올랐죠. 지금 100% 정도.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0% 오르긴 했지만 이게 너무 큰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구간선에서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3,000원? 저는 한 3,000원 정도 오시면 좀 담아보면 될 것 같고, 실적 악화가 좀 있을 거니까 그 얘기 때문에 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에 대한 뭐 말은 없고 여기도 정말 재무제표 안 좋습니다. 여기도 재무제표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내용상으로 보시면 그 LCC에 대한 그 LCC에게 배분을 좀 해주면 제일 이제 그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게 티웨이 항공이고 또 그 항공편 같은 거를 미리 좀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2월 때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자체도 매수 포인트가 주가가 좀 바닥에 좀 들어 올려지는 느낌은 좀 있지만은 다음 주 되고 뭐 이러면 모릅니다. 또 LG화학 뭐 상장 이슈도 있고 그다음부터 계속 상장하면서 주가가 관심 없는 주들은 계속 손절매가 나오거나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는 또 주가가 크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뭐 아직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아직 접전이 끝나지 않았고 중국이 또 이런저런 헛짓거리 하고 있고 또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기도 일부 직전이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 사이에 급락을 하는 이제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둘러보면서 티웨이항공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